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게 5G입니다. 5G가 뭔지는 다 아시죠? 당연히 우리 지금 4G보다 전선 속도가 한 20배 빠르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지연도 거의 없고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4G에 비해서는 뭐 엄청난 발전이죠. 이 저지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자율주행할 때도 그렇고 뭐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지연이 많이 되면은 일단 가서 충돌한 다음에 정보가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은 5G가 상당히 필수적인 거죠.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2G일 때는 뭐 다 아시죠? 그냥 전화가 됐던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 메신저가 갔는데 3G일 때는 뭐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겼어요. 4G일 때는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럼 5G는 뭐냐? 이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초연결성, 초고속, 초저지연이기 때문에 인터넷 오브 싱스 모든 게 여기다 들어가도 이제 지연이 없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이런 거 제대로 본 게 4G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 이런 거죠. 뭐 초광대역, 초저지연, 뭐 대량 연결 이런 건데 이런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 4G가 되면은 융합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거다. 쭉 요 아래 나오죠. 이런 저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오브 싱스에서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게 통신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융합 서비스들이 쭉쭉쭉 생길 거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연결이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생길 거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기대하는 건 이거겠죠. 저 연결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 야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야 이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야 5G 새로 하니까 스마트폰과 반도체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올라가 주세요. 이런 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요거를 넘어서는 형태가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고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5G의 핵심 플랫폼이 간편 결제라는데 삼성페이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고 카카오페이 거래량이 1조를 넘었다는데 과연 카드는 어떻게 될까? 흔히 말하는 이거 신용카드죠. 그 해피 버스데이 투유 카드 말고 핵심 플랫폼이 간편 결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조금 찾아봤어요. 간편 결제 이용액이 작년에 80조였다. 2년 새 3배다.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은행과 카드 전통적인 결제 강점을 보면 금융사들이 고전을 한다. 간편을 무장한 제조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3배가 증가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거의 75%입니다. 간편 결제는 오프라인은 잘 쓰이진 않는데 간편 결제가 저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신문을 조금 더 봤더니 간편 결제가 카드사를 맹추격하고 있다.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야 카드사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멀리 가고 있겠네. 카드사를 맹추격하는 간편 결제니까 카드사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아십니까? 간편 결제 서비스가 성장을 위협해도 카드사가 덤덤하다? 아니 얘가 왜 덤덤하지? 분명히 간편 결제가 되면은 카드를 제끼고 이렇게 서로 거래한다는 거잖아. 하고 읽어보니 고객들이 간편 결제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 야 이게 간편 결제요 이게? 잠깐만 그게 말은 간편 결제인데 그 간편 결제 뒤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제휴를 넣어요.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니들이 직접 긁건 간편 결제로 긁건 둘 다 내 거네. 간편 결제는 물론 계좌 기반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좌 기반 결제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신용카드를 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원래 간편 결제가 그런 거냐? 아니죠. 원래는 은행 계좌에서 계좌로 곧바로 넘어가는 직불 결제도 있고 충전한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는 송금 결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계좌 대 계좌 넘어가는 것과 충전 시 송금 결제보다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은행 계좌나 뭐 충전 시 송금은 항상 거기다 돈을 넣어놔야 되니까 얼마 이상 내가 10만 원을 쓰려면 10만 원을 넣어놓고 신용 공여가 안 되잖아요. 신용 공여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신용 공여가 안 되니까 그게 귀찮다 이거야. 계좌에서 그것보다 많이 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은행 계좌 결제 은행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간편 결제가 아니라 카드 결제가 전체의 90% 이상 90% 이상의 소비자가 카드를 연동해서 간편 결제를 이용합니다. 물론 혜택도 있겠지. 카드사 혜택도 있고. 와 그럼 사실상 이게 말이 간편 결제지 카드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충전식 송금 결제보다는 쓰기 편한 카드 결제가 오히려 가파르게 전환 중이다. 간편 결제 시장은 카드사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텃밭이 되고 간편 결제가 늘어나니까 야 와일이 존노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요. 카드사가 야 그걸 몰랐네. 지금까지는 잠깐만 저게 당연히 은행 계좌로 될 줄 알고 미국 중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거 QR코드 찍으면은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의 나라다 보니까 간편 결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 손해가 아니다. 똑같은 매출이 발생한다. 심지어 똑같은 매출 정도도 아닙니다. 더 좋아요. 왜냐? 간편 결제 시장은 현재 이렇거든요.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가 50개랍니다. 와 진짜 많게 진짜 많은데 지금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렇게 주력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예요. 50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거든. 할인을 하려고. 할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할인을 하겠어요? 카드사가 할인을 하겠니? 간편 결제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할인을 하겠니? 당연히 간편 결제 시스템을 키우고 싶은 간편 결제 페이사가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누가 내요? 여기 나오죠. 고비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데 핀테크 업체, 이 페이를 키우고 싶은 업체가 알아서 마케팅을 하니까 카드사는 가만히 있으면 마케팅을 한다는. 현재로선 카드사가 손해볼 게 없다. 알아서 마케팅을 다 해주더라.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정말 중국이나 미국처럼 카드사하고 이걸 끊고 계좌 대 계좌 아니면은 자기 어떤 계좌에 충전식 결제로 간편 결제를 한다. 고객 계좌를 직접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은 카드사하고 머리 박치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그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간편 결제 업체가 커질 경우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카드사하고 머리를 부딪힐까? 자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돈도 좋은 것 같고 좋긴 한데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카드사의 필드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해서 자기들 망을 안 사용하는 순간에 상당히 난감해지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의 카드 결제보다 간편 결제를 통한 결제가 만약에 많아진다면은 그럼 그때 가서는 여기 나오죠. 협력을 하거나 아예 다른 길 서로 싸워야 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형 QR코드 중국처럼 계좌 대 계좌 QR코드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QR코드도 카드사가 원래 그러라고 만든 QR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QR코드도 카드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은 카드사에서 카드사로 야 그럴 바에 그냥 카드를 긁지 그걸 굳이 QR코드로 찍어서 이 카드로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QR코드는 신용 공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긁지 그러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 결제까지 카드사 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카드사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한마디로 카드사의 최대 무기. 너의 잔액이 없어도 신용 공유는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공유를 바탕으로 QR코드도 우리가 먹고 지금 니네 페이하는 것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바닥 위에서 너희들이 놀아주세요 라는 거죠. 페이사 계좌에다가 현금을 충전해서 쓰던가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는 잔액이 0원이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맞춰놔야 되는데 우리는 신용으로 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를 이용해 주세요. 현재 여기가 90%. 그래서 사실상 바뀐 게 없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멀리 보면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를 보면은 뭐 그냥 여기서 여기를 옆으로 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페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을 아예 바꿔서 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랑 싸우지 않을까? 메인 플레이어가 카드에서 페이로 교체될 수 있을까? 아직은 둘이 손을 잡고 가지만 페이 업체의 입김이 세지면은 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위 같은 데가 너희들 카드사 수수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간편 결제를 키워야 된다. 전체 결제 시장이 20% 키워야 된다.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셨으면 에도 잘 모를 게 있는데 그게 제로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페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이 페이를 사용하는 얘들이 모여서 자기들 지급 결제 망을 만든 거죠. 일종의 신용카드 망 말고 자기들끼리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신용카드사를 안 끼고 할 수 있는 페이 망을 만든 겁니다. 물론 잘은 되고 있지 않아요. 잘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라는 게 특정한 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직불 결제 아까 제 계좌 대 계좌나 충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 같은 걸 만든 건데 아직은 신용카드에서 뭐 전혀 지금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저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사용률이 전체 수단의 50%가 넘어요. 요게 현금이고 요게 직불카드니까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어떤 의미의 최첨단? 이런 거. 비접촉식 카드가 뭐냐면은 긁지 않고 띡 갖다 대면 되는 거. 그 칩이 있어서 거의 100%.
이게 뭐 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요 기계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죠. 조금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 가계 최종 소비 지출에서 비연금 결제 비중이 우리나라는 거의 스웨덴과 더불어 90%에 가까운데 일본 옛날에 보셨죠? 현금의 나라 일본 20%가 안 돼요. 이만큼 현금입니다.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일본 뭐 하다가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전 지갑 들고 다니는 그런 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은 그런 신용카드를 통하지 않은 시장은 당연하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특히 QR코드를 바탕으로 굉장히 높게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글로벌 망을 가진 카드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 세계 1등, 2등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지급결제 시장의 1등, 2등이 당연히 하나는 비자, 하나는 마스터입니다. 비자가 지급결제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진짜 높죠. 마스터가 30%니까 둘을 합치면 사실상 전부입니다. 90%를 먹고 있어요. 비자와 마스터가 글로벌 간에 지급 결제하는 거는 거의 뭐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비자 주가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죠? 오르는 속도가. 이게 불과 1년 전에 비해만 해서 거의 50% 가까이 뛰었는데 매출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얘네가 가운데 껴서 데이터 프로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양쪽으로 주면서 먹는 돈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렇게 간편 결제가 뭐 시장을 휩쓸고 있다 어쩐다 그래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비자가 대표적인 신용카드 망이잖아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비자가 1등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형들이 가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제가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요런 데도 있어요. 유니온페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여기가 1등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얘네는 얘네 거여서 이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따로 보셔도 돼요. 여기 중국 형들일 거기 때문에 여기 사실상 내부에서 독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계산에 넣으면은 물론 좀 안 됩니다. 중국 형들일 거죠. 게다가 아까도 봤지만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망을, 신용카드 망을 쓰는 데다가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서로 국가들끼리 통일이 안 돼 있어.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글로벌 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걸 다 비자하고 마스터가 다 먹었어. 뭐 QR코드라든지 뭐 우리나라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제로페이 뭐든지 글로벌하게 통용이 될 수 있는데 그 망이 없는 거야. 그 망은 없는데 글로벌 거래량은 늘어가니까 이거 다 비자하고 마스터 그냥 앉아서 다 먹었어요. 게다가 얘네 장난 아닙니다. ROE라 그러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 비율이죠. ROE가 이건 정말 미친 숫자인데 왜 이렇게 40%에 육박을 하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상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판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인건비나 판관비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족적 거의 다 순이익. ROE가 40%, 40%. 와, 한마디로 내가 100억으로 그 열었다 그러면은 40억이 남는 거예요. 엄청나게 남는 시장을 하고 있고, 게다가 비자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냐? 비자도 알고 있겠죠. 뭐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간편 결제가 잘못하면 자기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했냐 얘네는. 비자는 카드 산업을 넘어서, 지금까지는 카드망이었는데 이거는 옛날까지였고 앞으로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뭘로? 결제 사업 생태계 확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간편 결제건 이런 게 생길 텐데, 그래 봐야 어쨌건 너네도 정보를 넘기는 망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겠다. 간편 결제건 뭐건 이런 결제 기술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것 같으면 인수해버려. 무슨 페이가 나와서 대박 날 것 같으면 인수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들 위해서 놓으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비자의 전략. 신흥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현금 수표 거래나 바로 디지털 결제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결제 수요도 모두 다 우리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거를 내 걸로 다 깔아주겠다. 그래서 뭐 종합 뭐 무슨 뭐 페이 유명한데 망가는 업체들 줄줄이 사고 있어. 혹시라도 카드가 페이 게임에서 져서 망할 거를 생각을 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가장 좋은 지불수단이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거기 있었는데, 아니면은 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꽤 크게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어스포드라는 데를 인수했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은 은행 대 은행 송금 서비스 업체. 전 세계에 걸쳐서 은행 계좌나 전신환을 이렇게 은행 간에 보내야 되는데, 이 어스포트라는 데를 통해서는 은행과 은행 간을 바로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서구 기준이긴 한데 88개국 은행 계좌의 99%의 접근 가능하겠다.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 간에 너네가 만약 양쪽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우리 위에 있을 거야. 니들이 신용카드망 안 사용하고 다른 어떤 우회로를 찾으려고 그래도 거기에도 우리가 있어. 여길로 가자, 여기도 있을 거야. 이런 문어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결제 시장은 앞으로 무조건 확대될 것 같은데 사실상 최대의 수혜자.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봅시다. 결제 시스템이 계속 커져. 그러면은 당연히 잠재적 승자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페이, 어느 페이가 이길지 승자는 이 레포트 내용입니다. 이 레포트 쓴 분의 생각이세요. 승자는 미지수야. 모르겠어. 지금 애플페이가 이길지, 뭐 네이버페이가 이길지, 카카오페이가 이길지, 뭐 스타벅스페이가 이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 승자한테 걸어라는 건데 현재에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좋아, 예측 불가능해. 근데 카드 네트워크사 비자나 마스터는 뭐라고 썼습니까? 최후의 승자에 대한 예측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이 시장이 이들에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건 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 예측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글로벌 지급 결제가 확대가 된다면은 비자 마스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자가 추구한 세상은 간단하다. 모든 디바이스와 모든 수단으로 원활한 결제, 페이건 뭐건 다 된다 그래도 결제 오류와 지연을 없애는 중간에 껴있는 아니면 아래 깔려있는 거를 세상 모든 결제에 관여하겠다가 얘네의 모토가 됐어요. 야, 요거 피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를 피해서 샤샥 피해서 만드는 걸 만들 수 있으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세상 모든 결제에 관여하겠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도 그렇고 물론 게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페이 시장이 개판 5분 전입니다. 한 40개 이상 뭐 이렇게 뭐 가맹점도 뭐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지금 뭐가 승자일지 모르겠는데 뭐가 승자라는 거는 관심이 없이 이거는 우리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거. 여기는 미지수, 이거는 내 거. 이거를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점점 쉽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페이 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승자가 등장을 해서 저거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스터입니다. 비자 아니에요. 비자 마스터가 나눠 먹고 있다 그랬죠. 마스터카드도 똑같죠. 아까는 비자, 지금은 마스터입니다. 똑같은 그래프 아니죠. 쭉 올라요. 혼자서 꿀 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저는 카드가 생각보다 빨리 업태가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편 페이라는 페이 같은 거는 신용카드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가서 오히려 신용카드 업체를 지금 도와주는 형상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런 글로벌 지급 결제망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하고 만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온다면 어떤 페이가 됐건 주도권을 갖고 신용카드 망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식이 됐건 직접 지불 방식이 됐건 은행 계좌 간 연결이 됐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용카드하고 싸운다면 정말 큰 시장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어느 페이가 성공을 한다면 이 페이는 정말 대박이 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페이가 50개 이상 난립을 하면서 신용카드하고 손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글로벌로 보니까 글로벌 지급 결제망은 아예 이쪽하고 또 완전히 다른 비자와 마스터가 사실상 점령을 해버리고 있다. 그 어떤 결제 시스템이 와도 내가 중간에 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에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비자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누가 갖고 싶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얘네가 갖고 싶어하죠. 은행은 비자가 되고 싶어해요. 자기가 플랫폼이 되고 싶어해. 자기가 가운데 껴서 움직이는 거를 은행은 굉장히 원하죠. 은행 대 은행으로 가건 은행 대 뭐로 가건 자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자꾸 비자 같은 애들이 중간에 껴서 자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비자가 되고 싶어해요. 플랫폼이 되고 싶어해. 근데 자기들 등치가 너무 크고 핀테크에서 저런 대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은행들보다 나오지만은 디지털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렸잖아요.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꽤 느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라질 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은 저런 플랫폼화 은행도 비자처럼 가운데 껴서 자기들을 이용해 주는 거를 뭔가 많이 바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모르겠네. 현재 상황에서 얘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은행 어플리케이션,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쭉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들을 PR하고 나를 플랫폼화 시키를 이 모든 은행들이 다 바라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 지점에 갔기 때문에 그 지점 하나하나가 얘네들의 경쟁력이고 지점이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점 잘 안 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간단 말이야. 요 하나하나가 얘네들의 엄청난 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으면은 올인할 수밖에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픈뱅킹이라는 게 곧 열립니다. 곧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우리은행 들어가면은 우리은행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은행과 KB 계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이라는 게 곧 열려요. 이런 게 열리면은 더더구나 경쟁 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굉장한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열렸죠. 열리긴 열렸는데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아직 여기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근데 그럼 얘네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저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당연히 핸드폰에 있죠. 스마트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스마트폰을 켰을 때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자기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얘들이 손을 어디 하고 잡겠어요? 은행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켰을 때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잘 보이려면은 스마트폰과 나를 굉장히 연계를 시키고 싶겠죠. 당연히 통신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통신사하고 손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통신사하고 내가 손을 잡아서 나하고 통신하고 만약에 하나의 상품을 엮는다. 물론 폰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데 폰사에다가 아니 애플이나 삼성에 우리 앱만 깔아주세요 그러면 걸릴 거 아니에요. 해주겠어 그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지 않을까? 뭐 KB국민은행만 깔아주세요 뭐 NH만 깔아주세요 안 될 거 아니에요. 통신사하고 손을 잡는 게 가장 빠르죠. 통신과 은행 상품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직접 통신사하고 손은 자기가 통신사가 아니니까 통신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약간 우회해서 통신과 자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엮습니다. 그게 요번에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밀고 정부가 굉장히 밀면서 나오는 알뜰폰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나왔다. 하나은행도 교보은행도 줄줄이 나온다. 금융권과 통신사, 은행과 통신사가 왜 알뜰폰으로 결합을 할까? 그런 이유가 있나? 물론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알뜰폰을 모르실까봐 이거 다 아시죠? 알뜰폰이라는 기존 통신사는 지금 원래 통신을 팔고 있는데 얘네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얘네한테 망을 빌리거나 통째로 도매금으로 사서 다시 팔아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시 파니까 얘네 거보다 싸야겠죠. 싸지 않으면 얘네 거 할 거 아니야. 기존 통신사보다 요금이 싸고 얘네 걸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와 통합 품질도 동일하고 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유심만 뭐 교체를 하면은 휴대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데가 알뜰폰을 만들어서 썼냐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이돈통신 자회사가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KT나 뭐 KT가 자회사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알뜰폰을 팔았어. 얘네들은 사실 알뜰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뜰폰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원래 요금제로 가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데 정부가 그렇게 안 놔두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렴한 폰도 내놔라. 국민들이 좀 싸게 사용하니까 저렴한 요금제 폰을 내놔라. 강제하기 때문에 알뜰폰 시장이 나오는데 지금 가입자가 뭐 이제 좀 있으면은 뭐 1000만을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5G가 나오면서 5G 알뜰폰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누가 해주겠어. 최첨단으로 자기들이 망 다 깔았는데 이거를 알뜰폰에다가 뭐 누구를 통해서 주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통업자들이 안 했는데 여기 나오죠. 정부가 거의 강제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5G 알뜰폰을 의무 제공하게 만들었어. 줘야 돼. 5G도 알뜰폰을 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는 거지. 손을 잡으면은 자기들하고 제일 잘해줄 지금 저게 가장 급한 데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당연히 거기가 은행을 통신과 엮고 싶고 자기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데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뭐 KB국민의 리브엠 침태제한 알뜰폰 시장 판 흔들까 뭐 7,000원이다 무제한 최저 7,000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알뜰폰 통신 요금을 갖고 와서 자기네 상품하고 합쳐서 팔면은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통신 요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할인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 뭐하고 자기들과 합치면 나를 사용해주면은 통신 요금을 깎아줄게. 통신 요금은 자기네들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관심이 없죠. 당연히 리브엠을 통한 수익을 관심이 없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어. 이거를 통해서 나를 플랫폼으로 이용만 해주면은 너희 통신 요금 깎아줄게. 여기 쭉 나오죠. 통신 쪽에 나온 이익은 뭐 고객에게 돌려드린다는 가정에 출발한다.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이익을 볼 생각이 없다는 거. 이걸로 오히려 자기의 비중을 높이면서 MS를 높이면서 초기에 손실이 있더라도 나를 플랫폼으로 이용해준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을 겁니다. 뭐 KB국민의 리브엠이 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은행만 나왔냐? 줄줄이 나올 겁니다. 하나은행도 나오고 당연히 교보생명도 나오고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들이 다 같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죠. 통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플랫폼으로 KB 리브면은 KB를 사용해주는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을 사용해주는 대가를 그걸로 주겠다는 거. 두 개를 결합하겠다는 거. 이게 요즘 은행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에요. 가장 단시간에 보이는 전략. 나중에 물론 오픈뱅킹까지 가야겠지만은 손안의 금융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시중은행들이 이제 통신시장을 이거를 자기를 사용해주면은 요금을 깎아주는 요금제를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바일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은 한마디로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용을 할 거다. 잘 안 바꾸지 않니? 계좌도 잘 안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락인 효과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요.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뭐 금융시장에 블루오션 찾아낸다, 빅블러 현상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장벽이 허물어진다, 단어 하나만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이 경계가 모호화되는 5G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걸 예상을 되죠.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성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서 흐릿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쿠팡이 뭐 3조의 적자를 나고 가격을 뭐 낮춰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들이 저렇게 알뜰폰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들 사용하면 가격을 낮춰주는 거는 뭐 자기들이 뭐 손실을 보고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저런 쪽에 변화가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단어를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 거죠. 체리피킹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체리피킹이란 말은 그 케이크 위에 체리 빼서 먹는 것처럼 좋은 것만 쪽쪽 뺏어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은 뭔가 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수능 보신 분은 수능 꼭 대박 나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